때로는 진실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육순이라고 합니다. 평생 동안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한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제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터를 전전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날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당시에는 이 고생이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결국엔 자식들을 위해서라는 마음 하나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지호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똑똑하고 무엇이든 잘 해내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애교가 많거나 엄마에게 살갑게 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지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 소식을 이웃 아주머니를 통해서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지호에게 왜 말을 안 했냐고 물어보니 그냥 엄마 바쁠까봐 라며 무심한 듯 대답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는 조금 서운했지만 그 아이의 마음 씀씀이를 생각하니 한편으로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미지는 며느리로서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꽤 강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성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호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나도 좋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아이가 집안일을 할 때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면 오히려 더 의기소침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스스로 다 하려고 했어요. 그냥 자식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제가 힘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저도 젊을 땐 꿈이 있었습니다. 작고 예쁜 찻집을 열고 매일 아침 향긋한 커피와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사람들을 맞이하는 상상을 하곤 했죠. 하지만 가정을 꾸리고 나니 그런 개인적인 꿈은 모두 접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학비를 벌고 필요하면 학원도 보내야 했으니까요. 제가 바라던 삶은 아니었지만 제게 주어진 역할은 덤마였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제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우산도 없고 시장에서 산 채소와 생선은 무겁지만 했어요. 비에 홀딱 젖어 집에 도착했을 때 지호가 갑자기 정말 괜찮아요 라고 달려나오는 겁니다. 그날은 왠지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무뚝뚝한 아들이지만 그날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죠.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저는 더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제가 해온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기를 바랐어요. 자식들이 나를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낀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모로서의 희생은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로 인해 생기는 허탈함은 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마도 가족들이 모여 함께 식사할 때였던 것 같아요. 작고 허름한 집이었지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 가족의 삶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호가 어렸을 때는 정말 고된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빵집에서 빵을 포장하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떤 날은 집에 들어가면 다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집안에서 자고 있는 지호의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지호가 어린 시절에는 자주 아팠어요. 특히 겨울이 되면 감기에 걸려 고열로 끙끙 앓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지호가 밤새도록 열이 오르고 저는 약국에 달려가 약을 사온 뒤 아들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며 밤을 새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의료비도 부담스러워 병원에 자주 데려가기가 어려웠어요. 그저 어서 지호가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랐습니다. 미진이 우리 가족의 며느리가 된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미진은 아주 똑부러지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약간 까다로운 면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성격이 낯설어서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았어요. 한 번은 제가 반찬을 준비했는데 미진이 이건 너무 짜요라고 말하며 다시 요리를 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미진이 자기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미진에게 집안일을 맡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다니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고 저 역시 그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저는 그저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지호와 미진이 결혼 후에는 저는 더욱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집안에 웃음꽃이 피겠지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회사 일로 늘 바쁘고 미진도 자기 일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홀로 집안을 꾸려가야 했습니다. 사실 저도 불평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왜 모든 일이 제 몫이 되어야 하는지, 왜 아무도 제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지 속상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니 후회하지 말자. 한 번은 미진과 약간 심각한 말다툼이 있었어요. 제가 집안 청소를 하면서 그녀에게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어 라고 말했더니 그녀는 어머니, 저도 제 일이 많아요. 어머니가 해주실 수 있잖아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서운해서 한동안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녀가 저를 일부러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라 단지 자기 일에 치여 여유가 없었던 것뿐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늘 희망했습니다. 언젠가 지호와 미진이 제가 했던 모든 노력을 알아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날이 오기를요. 그러나 사실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지호가 더 성장하고 미진도 어른스러운 며느리가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 사이에서 조금 외롭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머니로서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어요.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몸이 무겁고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숨이 차고 몸이 쉽게 지쳐 일상생활조차 버거웠습니다. 저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금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대기실에서 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에 앉아있는 환자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아픈 상태가 될까 봐 걱정이 들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와 상담을 시작했을 때 그가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검사를 받은 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육순 씨, 결과를 보면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병명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제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은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병 자체가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병을 앓게 되고 언젠가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때 누가 저를 돌봐줄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는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혼자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지친 것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수술 날짜를 정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가며 마음이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이 수술이 제 삶에 필요한 변화라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과 가족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심코 지호와 미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얼마나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앞두고 몸도 마음도 무거운 상태였기에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서 그런지 생각이 많아졌고 문득 지호와 미진이 어떻게 제 수술과 회복 기간을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동안은 두 사람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씩 저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 안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날은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지호와 미진의 대화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흘려들었지만 점점 그들의 말이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제가 거실에 있는 줄 모른 채 이야기하는 걸 깨닫고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어머니가 많이 힘드실 거야. 우리가 잘 돌봐드려야 하지 않겠어? 미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듯했어요. 그래, 두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네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지호의 대답에 저는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해. 어머니가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너무 힘들 거야. 차라리 요양원에 모셔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어머니도 그게 더 편하실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고 계속 이어지는 대화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진도 이에 동의하는 듯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일을 해야 하고 어머니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잖아. 요양원에 계시면 전문가들이 케어해 주시니까 어머니도 안정적일 거야. 그러나 그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제가 들어서는 안 될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이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 이참에 좀 더 큰 기회를 잡아야 하지 않겠어?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호와 미진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데 그들이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는 내내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끝내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나를 이용하려는 것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떠오르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 삶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호와 미진이 제 건강을 걱정하며 요양원을 추천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진짜 의도는 제가 떠난 후 집을 팔아 돈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호와 미진이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죠.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웃으며 대할 때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이기적인 속마음이 떠오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이들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지호와 미진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들의 이기적인 대화를 듣고 난 후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지만 오래도록 그 감정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내 재산이 그들의 욕심에 이용되지 않도록 나는 법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오기 전 나는 몰래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다. 평생 처음으로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은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내 결정에 대한 확신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생각보다 길고 진지했다. 나는 처음에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지만 변호사는 친절하게 내 말을 들어주었다. 나는 그동안 내가 겪어온 일들과 최근에 알게 된 지호와 미진의 계획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마음 한구석이 무서웠지만 동시에 나는 내가 옳은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고 모든 선택이 내 의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받았다. 유언장을 작성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다. 나는 분명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그들에게 나의 재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의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나 자신은 그 선택이 올바른 것임을 믿었다. 유언장을 작성한 후 변호사는 나에게 확실히 말해주었다. 이제 김육순 씨의 뜻대로 모든 것이 처리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한동안 억눌려 있었던 감정에서 벗어나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가벼워졌다. 사무소를 나서는 길, 나는 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물론 지호와 미진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얼굴이 보였다. 조금은 지쳤지만 동시에 자신감이 서린 표정이었다.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마음속에서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지호와 미진의 대화를 들은 후 나는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내 상황을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배신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기로 했다. 그들의 속내를 알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꾸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날 이후로 지호와 미진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평소에 바쁘다며 나와 대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던 지호가 갑자기 내 건강을 자주 물어보기 시작했다. 엄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마음 한편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질문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평소에는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던 그녀가 갑자기 부엌에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처음에는 그녀의 이런 행동에 당황했지만 곧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녀의 행동 역시 지호와 마찬가지로 진심보다는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이런 변화된 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자식과 며느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들의 숨겨진 의도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느껴졌다. 지호가 내 건강을 물어보는 말투나 미진이 부엌에서 나를 도우며 건네는 작은 말들 속에서 나는 그들의 마음속 계산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이 정말 나를 걱정하는 것이었다면 그들의 눈빛이나 말투가 이렇게 차가울 리 없었다. 어느 날 미진이 갑자기 내 방 청소를 하겠다고 했다. 어머니 방에 먼지가 좀 쌓인 것 같아서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녀의 이런 제안은 평소라면 고맙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어쩐지
그녀의 행동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내 방을 정리하며 혹시 무언가를 찾으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나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며칠 후, 지호가 내게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다. 엄마, 건강이 좋아지시면 우리 다 같이 여행이라도 가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바다를 보러 가면 좋잖아요. 그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나는 그 말 속에서도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아마도 내가 마음을 놓고 유언장이나 재산 문제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이런 행동을 보며 점점 더 단단해져 갔다. 그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거칠애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진짜 의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그들의 계획을 파악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점점 더 많은 허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지호가 나의 건강 상태를 묻는 말 뒤에 슬쩍 엄마, 요즘 생활비는 괜찮으세요? 라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미진 역시 가끔씩 나를 돕겠다는 핑계로 집안 물건들을 뒤적이는 듯한 행동을 하곤 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깨달았다. 내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나를 속이려는 행동을 계속할수록 나는 더욱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나의 인생이 그들의 계획 속에서 좌우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수술이 끝난 후 나는 병실에 누워 많은 생각에 잠겼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지만 몸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온함에 찾아왔다. 나는 이미 결심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지호와 미진의 계획에 휘둘리거나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애쓰지 않기로 말이다. 며칠 후 나는 병원에서 퇴원 준비를 하며 지호와 미진에게 내가 내린 결정을 조심스럽게 알렸다. 지호야, 미진아. 나 이제 요양원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이야. 나도 거기 가서 좀 더 안정적으로 지내고 싶다. 내 말을 듣는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잠시 얼어붙는 듯 했지만 이내 미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그곳에서 편히 쉬시면 좋겠어요. 지호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어머니. 거기 계시면 건강도 더 빨리 좋아지실 거예요. 그들의 반응은 내 예상대로였다. 마음속으로는 나를 걱정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자신들이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 것에 기뻐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나는 그들의 속마음을 모른 척하며 차분히 대화를 이어갔다. 그래, 너희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생활에 집중해.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려고 해. 며칠 뒤, 나는 요양원으로 이사했다. 내가 선택한 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한 곳이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친절하게 나를 맞아주었다. 방은 작지만 아늑했고 창문을 열면 멀리 산과들이 보이는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처음 요양원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익숙했던 집과는 다르게 이곳은 모든 것이 새로웠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이제는 더 이상 지호와 미진의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셨다. 그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요양원 생활을 하며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나처럼 가족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았다. 어떤 이들은 자녀에게 배신당한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자발적으로 요양원을 선택한 이유를 이야기했다. 그들과의 대화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호가 내가 작성한 유언장을 알게 되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배분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던 것 같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한가롭게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요양원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호와 미진이었다. 두 사람은 멀리서부터 화가 난 얼굴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지호는 한참 동안 말을 삼키는 듯 보였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유언장을 그렇게 바꿨다면서요? 도대체 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남겨요? 우리가 엄마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대답했다. 지호야, 내가 이 결정을 내린 데에는 이유가 있다. 너와 미진의 진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야. 지호는 내 말을 듣자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크게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우리 계획이 다 엉망이 됐잖아요. 그의 말 속에서 우리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를 찌르는 듯 했다. 나는 그 단어가 그들의 진짜 속내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미진도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나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이라면 당연히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건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자식들을 위해 아무것도 안 남기고 다 기부하기다니요. 나는 두 사람의 분노와 실망이 섞인 얼굴을 차분히 바라보았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희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평생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내 삶의 마지막은 나를 위해 결정하고 싶다. 지호는 내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지만 곧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세요. 엄마가 요양원에 계신 동안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지호야, 내가 말하는 그 신경이 정말 나를 위한 거였나? 너와 미진이 요양원에 나를 모신 진짜 이유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내가 듣지 못했다고 생각했니? 그 순간 지호와 미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잠시 요양원의 정적만이 흐를 뿐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결정한 유언장은 나의 마지막 선택이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미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어머니,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미진아,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건 내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내 방에서 소리치고 나를 비난하고 자신들의 실망을 표출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소리를 차분히 받아들였다. 나는 이미 그들이 내 삶에서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마음을 굳혔기 때문이다. 지호와 미진이 나를 향해 쏟아낸 분노와 원망의 말들은 한동안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그들이 요양원을 떠난 후 방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들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싸늘하게 닫힌 문 소리가 여전히 귀에 맴도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떠난 지금 내 마음 한편에서 오히려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들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있었지만 나는 그것이 그들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곱씹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내 삶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어색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들려오는 낯선 소음들, 그리고 가족 없이 맞이하는 조용한 하루가 어딘가 허전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곳의 리듬에 익숙해졌다. 아침에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고,
점심 후에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들었다. 요양원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나는 처음에는 그 활동들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지만 직원의 권유로 작은 그림 교실에 들어갔다.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던 내가 붓을 들고 하얀 캔버스를 마주했을 때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다. 색을 선택하고 선을 그리는 과정은 나의 마음속 억눌렸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요양원에서 몇몇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가까워졌다. 어떤 날은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풍경을 바라보며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를 얻었다. 지호와 미진이 떠난 이후로 나는 그들에게 연락을 받지 못했다. 처음에는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던 내 자신이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나는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이곳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저녁 산책 시간이었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를 걸으며 나는 내 인생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이 떠올랐고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스스로에게 되새겼다. 비록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지만 그것이 내 희생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요양원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건강관리도 철저히 하게 되었고 혼자서도 생활을 잘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작은 공책을 꺼내 들고 내 마음속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 쓰는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며 내 마음속 상처를 치유해갔다. 왜 그들의 행동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았을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은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그들에게 얽매이지 않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지호와 미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는였다. 나는 요양원에서의 자유로운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내 이야기는 단순히 슬픈 결말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 자신과 삶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나는 내가 하는 모든 희생이 가족들에게 당연히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나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순진한 기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족은 항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은 모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나 역시 나의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이들, 지호와 미진이 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을 때도 나는 그들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의 희생이 당연시되고 나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진정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 깨달음은 나에게 아프지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내 자신의 행복은 뒤로 미뤄두고 가족의 안녕과 성공만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내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삶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너무 조용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이 없는 생활은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곳에서 느끼는 조용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가장 먼저 창밖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저 멀리 산의 윤곽, 그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며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양원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여러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글쓰기 모임에서는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미술 수업에서는 나의 감정을 색과 선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내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의 내면을 다시 발견하게 해줍니다. 또한 나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지호와 미진이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것이 섭섭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인정이나 사랑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단순히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삶은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찾은 평화와 자유는 내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느냐입니다. 나는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시각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